네,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일촉즉발로 치닫던 긴장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에서 무력 대신 경제 조치를 예고하면서 일단 최악의 충돌은 피한 듯 보입니다. 향후 추가 대치 가능성은 또 얼마나 남아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 성명 새벽에 나올 때까지 좀 마음을 졸였었는데 네네. 일단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은 사상자가 없었다. 그리고 네네.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네. 일단 일촉즉발의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넘겼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양국 갈등은 지금 봉합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어제 이란에서 미군 기지로 미사일을 쏘는 것 자체도 예. 굉장히 확전 의사는 없어 보이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예. 계획된 이란의 출구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이 시간도 예.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은 시각이랑 똑같은 때를 택했고요. 예. 그리고 이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새벽 시간에 이 전략 센터에 가서 예.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걸 같이 봤고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면피는 하고 체면은 세우면서 왜냐하면 이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예. 우선 이 보복전은 하고 그리고 최대한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정도는 좀 누그러뜨리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좀 봉합시킨 그런 작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들끓는 이란의 어떤 민심을 향한 네네. 내부적인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크고 네네. 이란도 지금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외신 보도들 보면 그럴 것 같은 것이 미국이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을 인지하고 대비했다 이런 네네. 정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라크에게 알렸다고 하고 예. 그 소식을 받은 이라크가 또 바로 미국에게 알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계속 우리는 유엔 헌장에 기초해서 자위권을 발동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예. 미사일을 쏘는 것이 단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미국에게 너희가 우리 사령관을 죽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달라. 예. 단 너희도 전쟁을 원치 않고 우리도 안 원하니까 이것으로써 서로 출구는 찾아 나서자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시간에 미군 기지를 타격한 건 그 나름의 네네. 이유가 있다. 네네.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네. 해주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라크 또 바그다드 그린존에 네네. 이제 아직은 주체를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이란이 했는지 어느 무장 단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이제 로켓포 두 발이 떨어졌는데 네네. 이 지역이 외교 공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대사관도 그 안에 있거든요. 예. 이 누가 했는지는 사실 전문가들은 대충 알겠는데 누구냐면 네. 그 이라크 내에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10여 년간 육성을 했던 조직이거든요. 예.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폭사당할 때 그 옆에서 그 조직,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조직의 부사령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성명을 내기를 사실 어제 이란이 미군 기지에 쏠 때 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민병대도 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쏜 게 너무 커서 이게 가려져 있던 거지. 근데 이들이 쏘면서 어제 쏜 거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위한 거. 하지만 곧 우리의 부사령관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쏜 것도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자신의 부사령관이 죽음을 당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 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란과의 전면전은 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또 이란을 공격했을 경우에 또 그에 따른 뭐 이란의 밀월 관계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은 그게 있으니까 쉽게 네. 선택을 할 수 없겠지만 이라크 내 또 민병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좀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굉장히 지루한 소규모의 동시다발적인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안 좋은 예측인데요.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한 세 단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미국 대 이란 양국 간의 갈등은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서로 면피는 했고요. 네. 이제 2단계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그렇게 열심히 육성을 해왔던 이라크 내, 시리아 내, 레바논, 예멘, 가자지구 내에 있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이제 어쨌든 자신들을 그렇게 지원해줬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보복전을 나설 테고 예. 어쩌면 이란 정부로부터 무언의 충성 경쟁을 하라는 이런 압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나라들이 바로 친미 내지는 미 우방국들이죠.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우디, 뭐 UAE, 그밖에 걸프의 산유 왕정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동 내 친미 국가들. 네네. 예, 그러니까 중동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보복전은 조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 이란의 국가 간의 갈등은 좀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 지금 이렇게 네네. 보고 계신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겠다 얘기하면서 꺼낸 것이 이제 경제 제재 얘기입니다. 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역시 굉장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에서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나와서 고강도의 제재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예. 더 이상 제재를 할 곳이나 없습니까? 사람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란 경제의 85% 이상이 미국 제재 하에 놓여 있고 예. 지금 솔레이마니도 개인 제재 명단에 뭐 올라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심지어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제재 대상이거든요. 예. 주요 인물들은 다 제재 대상이고 주요 섹터들은 다 지금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제재를 할까 생각을 해보자면 또 이제 추가 인물들, 주요 인물들을 예.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리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네네. 없어 보인다. 네네. 자, 이란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요. 근데 물론 국가 간의 갈등이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하지만은 발언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간밤에 우리는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다리도 잘릴 것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강력한 발언들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용 메시지입니까? 저는 국내 청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음으로써 이란 내 국내 정치에서 온건한 목소리가 설 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예. 사실 로하니 대통령은 온건개혁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뭐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십상이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로하니 대통령이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들으라고 더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란이 좀 신정 정치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삼권 분립에 기반으로 한 신정 정치인데 종교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내부 결집을 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좀 네. 자신들의 그런 거를 강화하는 데는 훨씬 좀 도움이 됐겠네요. 오히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을 보면서 도대체 최종 목표가 뭔지, 왜냐하면 지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후에 이란 내 개혁파, 온건파, 뭐 외교, 협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말 수세에 몰리고 있고 이 솔레이마니보다 더 강경한 사람들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내에서 대체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내부는 훨씬 더 앞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해서 네네. 숨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좀 이란 내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보통 군부 최고 실세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는 이 성직자, 이슬람 법학자 울라마인 하메네이니까요. 그런데 하메네이의 브레인이었죠. 전략가였습니다. 하메네이의 오른팔이라고도 불렸고, 그 하메네이가 뭐 이렇게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이 영역을 대표한다면 대외 전략 내지는 국내의 무슨 이 반대 세력 압박 이런 전략은 이 솔레이마니가 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솔레이마니가 제거된 후에 이란 내 여론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을 가리킬 때 도살자라는 별명까지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1월에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강경 무력 진압을 명령한 사람이고 이라크 내에 반이란 시위가 일어났을 때도
이란 사령관이 이라크로 건너가서 유혈 진압 시위를 명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강성인 사람이 지금은 정말 시아파의 순교자, 영웅으로 등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미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뭐 순교자로 지금은 변모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네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어쨌든 그 미국이 공격을 했고 네. 이란이 이제 반격을 했는데 알 아사드 공군 기지 그리고 아르빌 기지 이렇게 두 군데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 가운데서 이 두 군데의 상징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아사드 기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만큼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르빌 기지 우리 이 부대가 파병도 됐었던 곳인데, 우리, 예, 이라크 전쟁 때요. 청해부대인가요?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 때니까 네. 그 올리브를 상징하는 아, 예. 죄송합니다. 자이툰 부대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아, 네. 자이툰이 올리브란 뜻이거든요. 평화의 상징이죠. 예, 그런데 그 두 곳이 미군 이라크 내 5곳의 미군 기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예. 가장 안전하고 또 뭐 가장 상징성이 높은 보통 이 펜스 부통령도 작년 말에 예. 딱 그 두 곳을 들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생각해 보면 왜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을 안 하고 가장 이 방어력이 높은 곳을 공격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뭔가 진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예. 미군이 미리 뭐 피할 수 있도록 내지는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된 공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입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입니다. 네네. 이미 뭐 해리스 미 대사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레이만 사건 이전보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의 선택지는 정말 좁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중동이 그러니까 미국, 이란 양국 간의 갈등은 봉합됐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의 이란을 추종하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들이 있는데 민병대는 이렇게 한 나라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그야말로 이제 무법천지처럼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UAE를 상대로 정말 동시다발적인 소규모, 비전통적인, 비대칭적인 이런 공격을 한다면 우리 부대가 만약에 파병됐을 때 우리의 인명 피해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 좀 해주시면 네네. 될 것 같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도 있고 뭐 교민도 있고 하지만 이란의 이제 석유 수출이 지금도 제한이 되고 있지만 네. 또 전체적인 이제 중동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네.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쳐 오는 우리의 에너지 수입원이 7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간 불이 켜진 거는 확실하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 내에는 온건 개혁파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러지 말고 외교랑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입지가 지금 굉장히 축소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란 내 강경한 목소리들이 앞으로 더 크게 들릴 텐데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 이란 군부 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겠다라는 거를 실행에 옮길 수도 있어서 예. 이 경제 측면도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국가가 갈등은 봉합됐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